네,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강명도 경기대 북한학과 교수, 김정아 통일맘 연합대표 세 분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밤사이에 말레이시아 현지에서 많은 소식이 들어왔는데 일단은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 이제 말레이시아 주 북한 대사가 어젯밤에 병원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 당국을 향해서 거칠게 이제 좀 항의성 비난을 쏟아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는지 우선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So that's why if it is heart attack, there is no necessity to conduct a postmortem. But they forced postmortem without permission and without attendance from our side. South Korean authorities are really desperate to escape from the miserable state of the largest ever scandals, political scandals. So with this incident, they want to damage the image of our republic and also to make an excuse. 네, 김정남 피살 사건 이후 북한이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일단 강철주 대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정남은 자연사다, 심장 마비를 했기 때문에 부검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즉시 시신을 인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레이시아 정부가 그 북한 대사관의 그 참관 없이 부검을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의도가 있다라는 비판을 하면서 적대 세력이라는 한국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지금 특수한 정치상, 정치 스캔들에 벗어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며 이를 또 국제재판소에 제소하겠다 이렇게 으름장까지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뻔뻔하기도 한데 어떤 상황인지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명도 교수님. 네. 첫 공식 반응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놓지 않다가 이번에 그 북한 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한 거 보면 북한의 정부 대변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앞으로 저런 방향으로 북한이 계속 우리 한국을 비방하고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특히 강철 대사가 주목한 것이 있는데요. 우리 정치적 스캔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김정은의 오더다. 이거는 김정은의 명령에 의해서 스탠딩 오더는 김정은이 내렸고 그 결과물이 바로 라고 했는데 아마 시신을 인도해 받은 다음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여기서 벗어나려고 할 것 같았는데 벌써 시신을 인도받기 전에 했다는 것은 말레이시아 경찰을 압박해가지고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서 이 사건이 자기하고 연관이 없다는 것을 강하게 이제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래서 시신 인도받기 전에 이미 그 부검 결과도 수행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사건에 자기들이 연관되지 않았다는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심장마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자연사, 질병에 의한 심장마비가 아니고 타인에 의한 심장마비이기 때문에 이건 테러로 봐야 되죠. 그런데도 그냥 일반 심장마비로 이끌어가면서 말레이시아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자기네가 관계없는 것처럼 발표하게끔 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은 좀 궁금한 게 저렇게 강철 대사가 밤에 긴급 이제 기자회견을 2시에 열었는데 또 현지에서는 이제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이 체포가 됐잖아요. 용의자 한 명이 추가로 체포가 됐는데 사실은 조금 지금 용의자들이 좀 뭐 첫날부터 계속 좀 잡혀가는 과정이 뭔가 좀 허술해 보이기도 하고 강철 대사가 저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검거된 북한 여권을 가진 이 남성도 수사에 있어서 뭔가 그냥 북한이 배우가 아니라는 식으로 좀 몰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번 사건은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당히 이 북한 전문 공작원이 수행했다고 하기에는 어설픈 측면이 있지만은 예. 일단 그 암살 작전에서는 성공한 작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암살 작전이라는 것은 그 타겟, 그 대상물을 갖다가 죽이는 거거든요. 일단 김정남이라는 대상물을 죽이는 데는 성공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전체로 보면은 70%는 성공한 작전입니다. 네. 대상물을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후속 조치를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타겟을 처리한 다음에 신속하게 바로 도피를 해야 되는데 이 도피하는 과정이 너무나 허술하고 과연 도피를 하려고 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시 공항을 배회하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전문적인 그 북한의 정예 공작원이 실행한 게 아니라 북한의 해외 공작원이 현지에서
그 작전을 실행할 이 공작조를 갖다가 포석을 고용을 해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네. 두 번째, 이 북한 대사가 야밤에 기자회견을 한 것은 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발생이 13일인데 이제 17일, 4일 지나가지고 한다는 것은 늦은 거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전 세계가 이 사건이 발생하자 북한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을 암살 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는데도 북한은 5일 동안 입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북한의 행태로 볼 때는 자기들이 만약에 이런 반인륜적인, 반문명적인 암살 작전을 하지 않았다면 계거품을 불면서 이건 뭐 조작이다. 예. 북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고 발표하는 게 상례인데 그동안 침묵을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대사관에서는 문제가 뭐냐면 지금 이 문제가 북한으로 비화돼서 최고 존엄인, 지금 자기들이 말하는 최고 존엄인 김정은을까지 미치고 있는데 북한 대사관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최고 존엄에 대한 아주 불경입니다, 불경. 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제 말한 게 밤에 이제 북한 여권을 소지한 남성이 체포되니까 이제는 이제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부랴부랴 열었다고. 그렇죠. 그렇게 부랴부랴 체포 소식을 듣고 야밤에 기자회견을 열어가지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북한의 연관성을 갖다가 이제 배제하는 건데 이 심장마비는 아까 우리 강명도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쉽게 말하면 돌연사의 심장마비도 있지만은 독극물에 의해서 죽는 게 뭐냐면 독극물이 들어가가지고 신경계통을 마비시켜서 심장을 정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검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부검을 왜 북한이 저렇게 신속하게 시신 인도를 하려고 하냐면 부검 결과가 나오면은 북한에 이제 불리한 증거들이 나오고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나오면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북한으로 가져가서요. 북한에 있는 의학자들하고 그 다음에 지금 최근에 그 국제의학자 중에 북한 편드는 친북 계열의 의학자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유럽의 의학자들을 갖다가 동남아 의학자들을 해서 형식적으로는 국제 공동 부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가 한 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자기들이 국제의학자까지 포함시켜서 부검을 했는데 부검 결과 독극물도 발견되지 않았고 이것은 철저히 북한을 갖다 음해하기 공작이다. 네. 이러한 이제 그런 이제 선전을 쓰려고 지금 조속히 부검을 반대하다가 부검을 반대 시작되니까 이제 조속히 시신을 인수해가지고 북한의 그러한 자행을 갖다가 부인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예. 네, 김정은 대표님. 지금 이제 북한이 좀 요인 암살을 실제로 목격을 하신 거잖아요. 오셔가지고. 네, 북한에서도 이런 소식을 들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지금? 북한에서는 일단 북한 주민들한테는 철저히 이 소식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네. 그 어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지났던 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붕괴되기 전엔 이러한 해외에서의 어떠한 암살 사건에 관련된 살인 사건에 관련된 그 어떤 보도는 북한 내부에서는 방송 안 합니다. 대신 북한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국경 지역에 사는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대북 소식통이라든가 중국인 화교들을 통해서 야 너네 북한에서 이러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대. 이런 뉴스가 나와. 이런 소식들이 다소 접해 들어가는 거고 뭐 중앙 지도부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뭐 대한민국의 이런 언론 기사들을 자주 훑어보는 과정에 알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게 지금 말레이시아 강철 대사가 발언 중에 한국 뭐 정치적 스캔들에 관해서 논의를 하면서 이거는 한국의 조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이거의 그 발언에 대한 여파를 저들은 노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게 되면 과연 김정남의 죽음이 누구한테 이롭고 누구한테 불리한가 이것을 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로운 거는 분명히 북한에 이롭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김정남이 살아서 한국에 살아서 데려오는 게 우리한테는 더 정치적 효과가 크잖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왜 해외에 있는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이러한 논리 맞지 않는 주장을 펴물어서 자기들이 그 범위를 벗어나자는 게 가장 주목적인 문제죠. 네. 그리고 지금 특수부대 요원들 같은 부분에서도 이제 유동열 원장님이 말씀하다시피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북한은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외국인들, 수많은 외국인들 납치한 기록이 있습니다.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해외의 다양한 외국인들 납치해서 북한 특수부대 요원들 지도교사로 썼다는 내용 증언들은 이미 특수부대 요원들 통해서 많이 공개됐습니다. 네. 김정남이를 죽이려면 조용히 납치를 해서 북한 안에서 조용히 죽일 수도 있는데 왜 공개적인 장소에 저렇게 죽여가지고 지금 시신 달라고 그 싸움에 부검에 그러한
논쟁 문제까지 펼치는지 여기에는 또 다른 무슨 숨겨진 사연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감면내 교수님. 네. 계속 그 피살 사건 이후에 과연 왜 북한이 지금 이 시점에 김정남을 피살했는가 일단 의혹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망명 시도설부터 해서 뭐 장성태 비자금 관리설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명백한 것은 김정은이 살해하라는 이미 그 명령을 내렸다는 데인 겁니다. 그건 국정원이 발표했다듯이 뭐 스탠딩 오더라고 이름을 지어줬지만 한 번 내린 명령은 취소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김정은이가 살해하라고 했지만 살해하다가 몇 번 살해 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암살 시도가 있었는데 이제 실패로 돌아갔고 왜 오스트리아에서 정보당국이 알려줘가지고 이제 한번 피신한 적이고 중국에서도 중국 정부가 보호하고 있는 바람에 김정은의 명령이 내려졌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럼 이 시점 얘기했는가 하는데 지금 많은 뭐 설도 있지만 가장 정확한 설이 뭐냐면 좀 거의 근접한 설이 김정은이를 소환했는데 네. 그게 불응했다는 거죠. 뭐 북한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게 별 회원 감원 이설을 다 붙여가지고 오면 다 잘 살게 해주겠다, 뭐 보호해주겠다, 이러면 뭐 건드리지 않는다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최근에 김정남에 입에서 북한을 떠나고 싶다는 이야기를 계속 했고요. 불안하다는 말을 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불안하다는 말을 지인들한테 상당히 많이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볼 때 김정남이가 만약 경우 그 제3국이라든가 뭐 한국은 아니더라도 3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가가지고 김정은을 비판하게 된다면 김정은의 자리가 위협받는 것보다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훼손이 되거든요. 그 권위가 훼손되고 최고 존엄의 손상을 입기 때문에 왜 김정일의 아들 아닙니까? 예. 이 아들이 해외에 나가서 계속 언론 인터뷰를 하고 김정은 3대 세습을 비판하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제거하는 거, 지금 이 시점에 제거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자 두 분 다 말씀했지만 그럼 왜 저렇게 어설프게 했냐? 네. 저는 이번 사건은 특수공작원이라든가 특수임무를 받은 이 암살단이 들어와 가지고 제3자를 고용했다는 것보다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뭐 무역일꾼도 될 수 있고 외교관도 될 수 있고 그건 어떤 사람 그런 사람들이 김정은에 과잉 충성하고 김정은에 충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용심리에 의해서 네. 김정은이가 가장 그 꼴끄러워하는 이런 김정남이를 제거함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더 영웅이 되려고 하는 이런 심리가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렇게 어설프게 그 3자, 그 이제 총부살인단도 정확히 총부하는 총부 살인자들이 있는데, 업자들이 있는데, 이거 무슨 여자들, 이상한 여자들하고 말레이시아나, 전혀 총부살인에 해보지도 않은 경험도 없는 사람들 갖다 시켜놔가지고 국제적인 무리를 일으켰거든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김정은이가 2월 15일 날 그 회의 중앙기념보고대 주석단이 나와가지고 군중한테 돌아가면서 눈길 한 번 돌리지 않았습니다. 손 한 번 흔들어주지 않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뭐인가 지금 이런 사건이 어설프게 일어나고 이게 국제적인 그 관심사가 되고 자기한테 화살이 날아오니까 엄청나게 격분한 얼굴을 하고 있다가 나갔는데 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이번에 이런 뭐 경찰청 중국이 그 개입했을 수도 있지만 일반 사람들이 해외 나와 있던 그 북한 관계자들이 어설프게 관계해가지고 김정남이를 암살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북한 대사가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풍기는 게 있어요. 4일 동안 가만히 있다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도 자체가 좀 어설프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도 있는 게 이렇게 약간 다국적 암살단을 고용을 하면서 약간 이제 북한은 우리가 뭐 사주란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외교적인 마찰을 줄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약간 어설픈 뭔가 암살단을 고용한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이게 지금 상당히 급하게 긴박하게 암살 지령을 수행하기 때문에 언제면 만약에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을 작전을 수행하는 게 기본 원칙인데 북한은 그러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제 아웅산 테러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북한에 있는 그 정찰청국의 특수요원들이 내온 게 아니라 동남아 지역 말레이시아 지역에서 활동하는 북한의 현지 해외 공작원에게 지령을 내렸고 그럼 지령을 내리면 이 암살단을 조직할 때 완전히 그냥 100% 돈을 주고 고용을 해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죽이기만 해라 하면 되는데 이건 지금 뭐냐면 첫 번째 이건 북한이 직접 실행하는 방법 두 번째는 해외 청부 암살단한테 청부 주는 방법 네. 세 번째는 뭐냐면 이게 지금 혼합행위예요. 북한인이 해외 공작원 한 명이 지휘를 해서 조직을 해서 현지 고용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해외 암살단도 프로들이 있습니다. 북한 특수공작원 못지않게 쥐도서리에 할 수 있는 프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어설프냐?
돈입니다, 돈. 예. 돈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986년 김포공항 테러가 할 때는 500만 달러. 그런데 돈 때문에 제한된 돈을 가지고 포섭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벌써 어설픈 이제 A, B, C, D라면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다면은 일단 그렇게 작전을 수행했다 할지라도 작전 성공을 확인하고 바로 도피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4, 5일 될 때까지 쿠알라룸푸르를 갖다 벗어나지 않고 북한 여권을 소지한 이번에 체포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네. 그것도 저 상식적으로도 이 공작 원칙에는 맞지 않는 이게 전반적으로 뭐가 지금까지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공식으로 발표되기 전까지 언론 보도는 저걸 좀 믿어도 되는가 하는 정도로 네. 사건 전개가 얼개가 지금 어설픕니다. 그랬지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김정남을 제거했다는 점에서는 이 암살의 목표를 달성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문적인 테러 조직, 뭐 경찰청국에 유명한 사람들 많잖아요. 통전부도 그렇고, 네. 35실도 그렇고, 이런 전문적인 그 조직이 와서 한 게 아니고 해외 나와 있던 사람이 어설프게 김정은이한테 과잉 충성하다가 오히려 김정은이한테 충성이 된 게 아니고 독이 됐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처음에 이 발표를 했을 때 김정은의 그 편집광적인 성격 때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김정은의 성격이 어떠한지 저희가 관련된 인터뷰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수술하고 괜찮았어요. 인간들이 아니야. 자기 혈육, 지색이고 행복한 게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동치의 지장에는 다수 아주 개고롭하게 이때까지 저런 사람이 없어서. 네, 지금 저 김정일이 통치를 할 때 당시에 그 자녀들을 했던 즉 외국어를 교육했던 가정교사입니다. 그래서 김정남부터 김정은까지 다 두루두루 만나봤다고 하는데 그중에서 김정은이 가장 포악하다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려되는 게 지금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입니다. 김한솔이 지금 신변이 안전한지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과연 김정남의 아들 김한솔까지 어떻게 좀 해를 가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봐서는 당장은 김한솔이한테 해를 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김한솔이도 위험하죠.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가 죽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친구가 성장해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김한솔이 정치무대보다 국제사회에 나와서 언론이라든가 기자회견이라든가 유엔 인권 문제라든가 이거 김정남 문제를 계속 제기하게 된다면 가장 골아픈 게 김정은이거든요. 그렇게 봐서는 당장은 해가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김한솔 가족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를 삼아서 김한솔 가족이 오히려 미국이라던가 해외에 망명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김한솔 그 가족이 지금 중국 당국의 어떠한 보호 조치 아래에 있다는데 솔직히 중국도 못 믿거든요. 예. 어느 순간에 자기네 이익을 따져서 북한의 그 가족을 통째로 넘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들이 보호받고 있는 중국 당국 자체를 못 믿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현재도 완전히 위험한 수준에 지금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중국 정부가 이렇게 넘기거나 그러진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국제사회의 이목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금 장성택이 죽이고 김정남이까지 죽인 상황에서 중국이 김한솔 가족을 거기다 넘기게 된다면 그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 있다고 해서 뭐 위험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네.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으면 북한에 있는 공작원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바로 중국입니다. 여건 없이 나와서 테러할 수 있는, 감행할 수 있는 데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왜 국경이 뭐 삼천리 국경을 가고 있는데 네. 누군들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3국에 가서 피신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유엔 인권위원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테러가 북한 서행이 맞다는 것이 판명이 돼야만이 이제 아마 김한솔 가족의 문제도 국제적인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이 김정남의 부검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독극물에 의한 사살인지 여부가 분명히 스모킹건이 나오는 건데, 자, 어떠한 독극물이 나와야지 그렇게 좀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예, 제일 좋은 건 그동안 북한이 그 독침을 사용해서 암살했던 최덕근 영사라든가 보면은 브로마, 네오, 스티금이라는 그 물질이 나오면은 거의 100%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액화청산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액화청산가리는 1997년도에 그 부부간첩을 체포했을 때 그 강현정이 숨겨놨던 것을 꺼내가지고 깨물고 죽은 겁니다. 이게 액화청산가리라는 성분. 그 다음에 현지에서 또 북한이 입수할 때는 이제 그 보고독, 최근에 보고독 같은 것도 나온다면은
우리가 의심없이 아까 첫 번째나 에카 청산가리가 나오면 정말 뭐 90% 이상 이 북한이다라고 진망할 정도로 됩니다. 예. 네, 강철주 말레이시아 북한 대사가 김정남의 사인은 심장마비다. 그리고 자연사인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레이시아 경찰 당국의 부검 결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